생명을 살리는 방송, 나라를 살리는 방송, 세상을 살리는 방송, 영혼을 살리는 방송 글로벌 디펜스 뉴스입니다. 글로벌 디펜스 뉴스 GDN은요. 갓 디펜스 네이션 코리아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나라다. 대한민국은 우리 종국 주사파 어리석은 인간들이요. 지옥의 불구덩이에 떨어질 시간이 다 왔다. 째깍째깍째깍째깍. 자, 지옥행 열차가 출발합니다. 모두 탑승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종국 종중 간첩 새끼 여러분들. 우리 바퀴벌레들이 갈 곳은 지옥의 불구덩이밖에 없다. 트럼프 대통령이요. 90일 안에 세계 부정선거 사범 전부 다 잡아오라고 했습니다. 자, 시진핑이가요. 중국의 무기 기술자들 전부 체포했습니다. J-22 그 스텔스기인데요. 미국의 세계 최강의 스텔스기 F-22하고 맞짱을 뜨기 위해서 만든 스텔스기가 J-20인데 그거 설계자도 다 잡아갔습니다. 그 뭐 다 죽은 거지 뭐. 자, 그리고 중국이 지금 한국 내에 간첩 명단도 해킹당해가지고 다 유출당했다고 합니다. 비밀번호가 1, 2, 3, 4, 5, 6이었대. 슈퍼컴퓨터 비밀번호가 1, 2, 3, 4, 5, 6이었대. 이번에 틀린 거야. 그 싸그리 다 틀렸어요, 지금. 그리고 CNN에서요. 마가 진영에서 트럼프 지지율이 100%라고 CNN이 때렸습니다. 그런데 한국의 언론들은 단 한 줄도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한국의 언론들이 얼마나 이게 가짜 뉴스 퍼뜨리는지 아니 그렇게 물고 빨고 CNN에서 쓰면은 물고 빨고 하는데 CNN 미국의 좌파 매체에 거둔데 거기서 아유 마가진영 트럼프 지지율 100%입니다 하고 썼는데 왜 그건 또 언론에 안 나옵니까? 그러니까 한국 언론들 믿으면 여러분 완전히 정신병자 된다. 자, 이재명이가요 BTS로 광화문에다가 33시간 동안 비상계엄을 선포해 버렸습니다. CNN에서는 자유를 훼손했다. 아니 공연하는데 왜 정치가 개입하냐 이렇게 완전히 비난이 나타났고, 그리고 장갑차 드론 특공대 소방관 뭐 사람들 몸 수색하고 가방 수색하고 여성들 파우치까지 수색하고 그 31개의 빌딩을 저기 입출입을 통제해 버렸고요. 그리고 52개의 버스 노선이 광화문을 못 지나가게끔 틀어막아 버렸고, 그리고 지하철 노선도 다 광화문 통과 시켜버리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딸랑 뭐 4만 명 왔어. 4만 명 왔는데 그 중에 15,000명은 공무원들, 경찰, 뭐 소방관 이런 사람들이고 25,000명이 실제로 본 거예요. 그 25,000명을 위해 가지고 광화문을 33시간을 완전히 봉쇄를 했습니다. 미친놈이죠 이거. 민간 업체에서 아니 민간 가수들이 업체에서 민간 업체 가수들이 이렇게 뭐 쇼하고 하는데 아니 그러면 저 뭐 상암동 뭐 경기장 빌려가 하면 되지 왜 광화문을 이렇게 막고 저기 뭐 세금을 투입하고 합니까? 그리고요 이재명이가 광화문에서 사탄 숭배 의식을 했어요. 이번에 BTS 그 행사 딸랑 1시간 한 게 그게 뭐냐면 지옥의 문에서 그 이 악마를 사탄을 불러내는 그런 의식이었습니다. 그리고 완전히 정신병자지. 아니 대한민국을 갖다가 이 좀 악마한테 갖다 바치기 위해 가지고 BTS 앞장 세우고 뭐 그래 가지고 저기 전 뭐 군인들 동원하고 뭐 경찰 동원하고 군대 특공대 동원하고 아니 전방에서는 3단봉으로 근무하라고 해놓고는 여기는 경찰 특공대 드론까지 장갑차까지 동원하고 완전히 정신병자들입니다. 정신병자들. 그리고 한다는 게 사탄 숭배 의식이야 광화문에서. 아이고 미친놈들. 그걸 또 전 세계로 다 쏴. 전 세계 100몇십 개국에 그 뭐 넷플릭스로 다 쏘고. 아이고 이제 국가 망신도 진짜 이런 망신이 없습니다. 자, 이재명이가 BTS를 앞세워가 또 김구 띄우기로 했어요. 김구. 아니 김구가 북한 가가지고 성접대 받고 저기 대한민국 건국 반대하고 50 자유총선거 반대하고 주한미군 철수 외치고 한 놈 아닙니까? 그리고 저기 대한민국 임시정부에서 이승만 대통령 탄핵시키고 내각 책임제 개헌을 하죠. 그리고 초대 주석이 된다고. 우리가 김일성 주석, 모택동 주석 하듯이 공산권에서는 지도자를 주석이라는데 우리가 김구 주석 하는데 그게 대한민국 임시정부에서 이승만 대통령을 탄핵시키고 내각 책임제 소비에트 체제로 바꾸면서 이게 저기 그 초대 그 주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새끼들이 대한민국을 아예 완전히 갈아
없애고 그리고 사탄을 이렇게 그 광화문이 그 뭐 예배 드리고 하는 뭐 계속 그런 공간이니까 거기다 사탄을 불러가지고 예배 못 드리게 기독교 개신교 그 목사님들 예배 드리고 하니까 그거 못하게 하려고 거기를 완전히 그 악마들한테 그 공간을 내주는 서울 전체 대한민국 전체를 악마들한테 갖다 바치는 그런 의식을 한 겁니다. 이 정신병자들이. 참 이거 빨리 탄핵 귀신은 이거 안 잡아가면 뭐하나 이거. 그 이재명이가요 지금 뭐 SBS 보고 자기는 뭐 조폭하고 연관 없는데 뭐 왜 그러냐고 사과하라고 하는데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이거 뭐 조폭하고 연관된 기사들이 한두 개가 아닌데 그리고 또 전한길 대표도 지금 때려잡고 있고 지금 경제는 붕괴되고 있는데 이재명이는 경제를 어떻게 살릴 거냐 이런 건 하나도 없고요. 그리고 이제 코스피 붕괴되고 있고 환율 폭등하고 있고 기름은 안 들어오고 있고 근데 저기 군함 빨리 보내라 하니까 군함 안 보내고 있고 아니 이 자식은 이거 대통령 아닌가? 대통령 놀이를 하기 위해 가지고 그 자리에 있는 것 같지 대통령이 전혀 아닌 것 같습니다. 빨리 이거 끌어내리지 않으면 이 나라가 완전히 그냥 다 엉망진창 망할 것 같습니다. 자, 극히 우수한 분들을 줄여서 극우라고요. 좌절해서 정신이 파탄난 사람들을 좌파라고 합니다. 다른 말로 정신병자라고 합니다. 자, 다들 이재명이 같은 놈들을 좌파라고 하는 겁니다. 자, 좋아요, 구독 신청, 알람 등록 하시고요. 저희는 2018년도부터 반중 토크 콘서트, 반중 국제 세미나 이런 걸 하면서 중국이 어떻게 대한민국을 집어삼키는지를 이 말씀을 드려서 국민들한테 알려드렸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대북 단파 라디오 방송을 통해 가지고 북한 전역에다가 이 복음을 집어넣고 있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어떻게 대한민국을 건국했는지, 공산주의가 왜 나쁜지 찬송과 성경 말씀, 그리고 북한 전역에 일기예보를 넣어가지고 매주 월수금 밤 11시에 해외에서 단파 라디오를 사가지고 주파수를 사가지고 방송을 쏘고 있습니다. 지나간 방송은 글로벌 디펜스 뉴스에 올려놓겠습니다. 대북 방송 후원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여러분의 후원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사진으로 보는 6.25 한국전쟁의 저자 안재철 대표가 미국 노폭시에 있는 메가더 장군 기념관에서 4월 16일에서 19일 4일 동안 6.25 한국전쟁 야외 사진전을 개최합니다. 나토 페스티벌의 행사의 일환으로 하는데 이렇게 트럼프 라인의 실세인 메가더 기념관 관장하고 이렇게 사진도 찍고 MOU도 체결하고 했습니다. 이 사진전을 좀 지원을 해 주십시오. 어떻게 지원을 하시냐면요. 사진으로 보는 6.25 한국전쟁 올컬러 사진첩을 판매합니다. 460페이지고 금액이 16만원인데 이왕 사주실 거면은 저희한테 신한은행 예금주 월드피스 프리덤 유나이티드로 16만원을 현금으로 입금하시고 주소와 성명을 문자로 보내주십시오. 그러면 그 금액이 이 저기 메가더 기념관에서 하는 사진전으로 갑니다. 거기에 쓰입니다. 세금 계산서 발급 가능하고요. 미국에도 책이 있습니다. 현지 우편 요금 조금 지불하시면은 발송이 가능합니다. 그 미국에 계신 분도 130불 내시면은 가능합니다. 발송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그 미국에 계시는 여러분 자녀분들 뭐 손자 손녀한테 좀 선물하시면 좋겠고요. 미국에서 미국으로 보낼 분들은 010-2609-2023번으로 연락하시면은 그 계좌번호하고 은행 계좌하고 뭐 저희가 알려드릴 겁니다. 자, 그리고 반중 매체인 글로벌 디펜스 뉴스는 지난 7년 동안 광고비가 10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자발적 구독료를 좀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여튼 뭐 지난 7, 8년 동안 응원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요. 거의 다 끝나가고 있습니다. 예. 자, 트럼프 대통령이 행정명령에 서명을 했습니다. 선거 부정선거 포함 이 복지예산 떼먹는 놈들 다 잡아오라고 90일 안에 잡아오라고 다 그렇게 지금 발표를 했고요. 지금 법무부 국토안보부가 태스크포스 구성으로 들어가고 의장 그거다가 재무부 등 12개 부처가 지금 다 참여를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2025년 USAID가 인도 선거에 개입했다고 직접 언급을 했습니다. A웹을 통한 미루 시스템즈, 전자투표 기업 키르기스탄, 콩고, 이라크 보급 경위 역시 워싱턴에서 이미 공개가 됐습니다. 미 법무부는 필리핀 선관위원장과 콩고 선관위원장을 기소를 했습니다. 벌써 부정선거. 근데 지금 콩고하고 필리핀에서 한국의 미르 시스템즈의 그 전자개표기 사과 갔다가 완전히 뒤집어지고 난리가 났었는데
그 사람들을 지금 기소했다는 겁니다. 그 베네수엘라의 선관위 및 대법원장에게 제재를 부과했고요. 이 외국 선관위도 지금 미국 사법 그 사정권 안에 들어 있습니다. 예. 지금 미국은 부정선거의 거점으로 지목된 베네수엘라 마두로를 생포했고요. 스마트매틱 뭐 선거 조작을 했습니다. 전 CEO가 기술적 조작을 인정했고 마두로는 벤스 부통령 앞에서 부정선거 과정을 시연했다고 합니다. 부정선거의 거점으로 지목된 이란을 폭격했습니다. 이란은 2020년에 미 대선에 사이버 개입을 한 혐의입니다. 지금 이제 한국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은 없으나 외국의 미국 선거 개입에 대응하는 법적 근거는 여러 겹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수사가 불가피할 겁니다. 존 밀스 국무부 사이버안보 차관보는 선거 시스템 취약성 관련 보고서를 국무부와 국가정보국장실에 제출했다고 합니다. 여기에 한국도 포함되어 있고 그 지금 최근에 미국 선거에서 민주당 압승 지역에서 공화당이 이기는 이 기적이 벌어지고 있는데 아마도 이 부정선거가 없어져서 그런 것 같습니다. 예. 지금 2월달하고 3월달에 FBI, CIA 요원들이 수백 명이 들어와가지고 한국에서 부정선거 관련 조사를 해가지고 갔다고 하는데 아마 그 보고서가 D&I 국장한테도 넘어갔고 법무부 장관한테도 지금 넘어간 걸로 뭐 그렇게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 칸중국 코리아 보니까 중국 완전히 뚫렸다 10테라바이트 기밀 유출 충격해가지고 이미 늦었다 경고 뭐 나오는데 그 이번 사건이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니라고 합니다. 지금 5세대 그 슈퍼컴퓨터가 뚫렸는데요. 5세대, 6세대 항공기의 구조 강도, 공기 역학적 설계, 피로 수명, 진동 특성 뭐 이런 것들 모두 대규모 유한 요소 해석과 유체 시뮬레이션, 응력 해석, 강도 분석, 피로 계산, 진동 분석, 핵잠수함 관련 자료, 극초음속 비행체의 뭐 고온 공기 역학, 충격파 구조, 소재 한계 등 뭐 이런 계산식들이 다 넘어갔다고 합니다. 이거 하나 뚫리면요 모두 다 뚫린다고 합니다. 로켓 관련 PDF도 털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상해 공항국 서버도 다 털렸고 중국 인구 통계가 10억 명이 안 된다고 합니다. 중국 전역의 각종 비밀 서버가 다 털렸다고 합니다. 안 털리는 것이 이상하다고 중국의 전문가들이 그래 이야기합니다. 한국 내 중국 간첩 명단도 다 털렸습니다. 심지어 어떤 경로로 침투했는지도 어느 정도 추정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비밀번호가 123456이었대요. 123456 참말로. 그러니까 지금 다 털렸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순간부터 한국에 나와 있는 중국 간첩들이 갑자기 죽어 자빠지는 뭐 그런 일들이 벌어질 수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지금 세계 최강의 스텔스 전투기인 미국의 F-22에 대항하기 위해서 중국이 만든 J-20을 만들었는데 이 만든 설계자의 모든 프로필이 삭제가 됐습니다. 이거 뭐 처형됐다는 이야기죠. 전략무기 개발자 3명도 프로필이 삭제됐고 지금 대숙청이 되고 있습니다. 이 J-20을 만든 사람 이름이 양웨이라고 하는데 양웨이의 다른 뜻이 발기부전이라는 뜻이 있다고 합니다. 발기부전, 안 선다는 거죠. 그러니까 J-20이요 엔진이 발기부전이야. 엔진이 출력이 안 나와. 엔진이 출력이 안 나. 발기부전. 이거 만든 사람 설계자가 발기부전이니까 그래서 그런지 출력이 발기부전입니다. 레이더 이 J-20의 레이더 눈가리가 고자고요. 예. 레이더도 출력이 안 나와. 레이더도 발기부전이야. 예. 그리고 시진핑은 지금 중국군 무기 체계를 만든 기술자들 및 재무회계 담당자들 모두 군용 버스에 태워서 체포했으나 이게 중국 언론에서 이 기사를 다 다루었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에 모든 기사가 삭제가 됐다. 이미 중국의 모든 기술이 고철화되었고 베네수엘라, 이란에서 싸그리 다 미국이 가져갔습니다. 미국은 베네수엘라를 점령하고요. 러시아제 수호의 최신 전투기, 방공 레이더, 방공 미사일 등을 모두 수거해 갔습니다. 그리고 또 베네수엘라 갖고 있었던 각종 중국산 레이더, 방공 미사일 등을 모두 미국이 다 갖고 갔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러시아와 중국은요 미국한테 전쟁 못합니다. 뭐 이미 미국이 다 가져가가지고 뭐 전투기 저기 수호이 30 그거 뜯어보고 뭐 다 분해해보고 해봤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뭐 비행기 띄워가지고 시뮬레이션 해보고 해봤겠지. 러시아와 중국은 첨단 무기를 모두 미국에 다 빼겠다. 뭐
그 S 뭐 300, 350, S400 뭐 대공 미사일, 대공 레이더 이런 거 싸그리 다 뺏겼습니다. 중국은 앞으로 대만 침공이 불가능하게 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한일 나토 지원 필요 없다. 호르무즈 연합 불참 동맹국의 불만을 폭발했다. 뭐 이런 기사 뭐 보셨죠? 미국이 나토를 탈퇴하더라도 나토 탈퇴할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북유럽과 동유럽은 이미 한국산 무기로 상당 수준 무장을 했기 때문에 러시아가 침공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오히려 한국산 무기로 중무장한 북유럽과 동유럽 국가들이 러시아를 침공하는 것을 걱정해야 합니다. 한국산 무기는 러시아제 무기기술 플러스 미국 무기기술 플러스 한국의 전자기술 반도체 기술이 탑재되었기 때문에 성능이 최상위 클래스인데 가격은 뭐 미국의 거의 절반값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폴란드, 루마니아 등의 전차, 자주포, 장갑차, 포탄 공장이 건립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러시아가 물량전으로 해도 안 먹히게 되고요. 동유럽과 북유럽 국가들이 한국산 무기로 통일되면은 합동 교전 능력이 향상됩니다. 그러니까 영국, 독일, 프랑스는 쓸모없는 국가가 됩니다. 미국이 봤을 때. 그러니까 나토를 탈퇴해도 아무 문제가 없다. 자, 중국이 유조선을 띄워가지고 이란 카그 아일랜드에서 몰래 기름을 가져가자 카그 아일랜드에 있는 모든 군사시설을 폭격하고 미 해병대를 뭐 이번 주 말 정도 되면 투입할 것 같은데 카그 아일랜드 점령해가지고요. 이거 아마 미국이 먹어버릴 것 같아요. 여기서 이 이란의 에너지가 90%가 해외로 수출되는데 여기 먹어버리면 뭐 중국으로 가는 모든 에너지 다 차단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란 전역이 이제 물 부족으로 마실 물, 씻을 물이 없어가지고 전쟁 오래 못합니다.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이란 뭐 이번 주 되면 사실상 끝날 것 같고요. 최대 가스전 폭격당한 이란, 걸프의 보복, 이제 전면 뭐 경제전, 이스라엘보다 더 공격받은 아랍에미리트 뭐 이래 돼 있는데요. 미국은 중동의 미군 기지들을 이란이 폭격하기 2주 전에 이미 병력 및 장비를 이미 다른 지역으로 다 옮겼다고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동에서 딥스테이트들이 여기저기에 설치해 놓은 미군 기지를 모두 철수하고 중동에서 발을 빼려고 하고 있어요. 미국은 이미 가스 기름이 넘치기 때문에 굳이 중동의 군사기지를 놔둘 이유가 없습니다. 중동 국가들이 한국산 무기로 중무장을 하게 되면은 합동 교정 능력이 강화되므로 미군이 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한국군이 들어가서 작전 교리 등을 다 알려주고 이제 미군은 빠지면 되고요. 그러면 지금 중동에서만 방산 수출이 아마 한 1,000조 가까이 나올 겁니다. 1,000조 원. 중동 국가들이 미국산 무기, 뭐 러시아산 무기, 중국산 무기, 뭐 유럽산 무기 이거를 완전 짬뽕으로 샀는데 전부 다 부품 공급이 안 됩니다. 그러면 이제 다 고철되는 거고 이제 한국 거로 바꾸면 그게 한 1,000조 되면 1,000조. 유럽은 유럽대로 몇백조 또 살 거고 뭐 한국은 중동은 중동대로 한 1,000조 바꿀 거고 뭐 그렇습니다. 전 세계에서 육해공 해병대를 모두 갖추고 있는 나라는 미국, 한국 등 몇 개 국가가 안 됩니다. 한국은 디젤 잠수함, 함정 건조, 전투기 4차 산업혁명에 필요한 모든 기술을 다 갖고 있기 때문에 중동은 한국하고만 이게 이야기를 하면은 된다. 그러니까 북유럽과 동유럽도 한국에 매달리고 중동도 한국에 매달리고 아프리카도 한국에 매달리고 동남아시아도 한국에 매달리고 중남미도 한국에 매달리고 지금 그렇게 흘러가는 겁니다. 방산이 수출되면은 향후 50년 동안 부품 수출이 되니까 최소 5배에서 많게는 10배의 돈이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지금 중동에서만 한 1,000조 수출이 되면은 50년 동안 방산에서 최소 5,000조에서 많게는 1경의 돈이 들어오고요. 고속철도, 뭐 원전, 뭐 건설 등등 뭐 여러 가지가 동시다발적으로 나갑니다. 그러니까 북유럽, 동유럽이 한국화가 되는 거고, 중동이 한국화가 되는 거고, 뭐 동남아뿐만 아니라 중남미가 한국화가 된다 보시면 됩니다. 지금 호르무즈 봉쇄 뚫은 마지막 유효선 3주 이상 원유 중단, 원유 절벽 기상 뭐 기사가 나오는데요. 이재명이가 한국 해군을 파견해서 페르시아만에 갇혀있는 한국 유조선 및 한국인 선원들을 구출하지 않으면 물가 폭등, 환율 상승, 코스피 하락 등으로 이재명 정권이 망하게 됩니다. 미국의 요청에 한국 해군이 호의적으로 해군을 파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국민을 지키고 우리의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서 파견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재명과 민주당은요 매번 친이란, 친중국, 친북한, 친러시아
반이스라엘을 외치더니만 이란의 협상에서 유조선 하나 못 빼오는 전능아들 집단입니다. 아주 무능한 놈들이에요. 아 그렇게 친이란, 친중국, 친북한, 친러시아 했으면 그거 다 이야기해가지고 야 우리 호르무즈 좀 빼줘. 그 말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좌파들은 말하고 행동하고 따로는 이 정신병자 집단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재명이가 지금 군함을 거기다 보내면 중국하고 북한이 이제 화를 내겠죠. 그러니까 이재명이가 지금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 못하고 원유 안 들어오면은 뭐 이재명이 뭐 정권 붕괴되면은 뭐 경제 붕괴되면 이재명이 뭐 감옥 가는 거지 뭐. 자 카타르 LNG 공급 차질 이제 그 한국한테 아마 못 줄 것 같아 기름 가스 못 줄 것 같아 뭐 지금 그랬어요. 중동에서 원유 및 가스 수급이 제한을 받자 안전한 미국산 에너지 수입이 이제 늘어나고 있습니다. 미국은 중동의 안보를 책임질 이유가 없기 때문에 중동의 안보는 중동 국가가 알아서 해라. 호르무즈도 아유 너 필요한 놈들이 알아서 그냥 함대 보내가지고 뭐 뚫든지 말든지 알아서 해. 지금 그렇게 흘러가는 겁니다. 자 트럼프 대통령은 이제 남중국 해도 그쪽에 다니는 국가들이 알아서 하라고 알아서 지키라고 하면서 지금 발을 뺀다고 합니다. 유럽, 중동, 남중국 해에서 철수하면은 한국산 무기로 이제 중무장을 하겠죠 이 나라들이. 그 뭐 한국은 무기 팔는 거고 미국은 이제 가스 원유 수출하는 거고 뭐 그렇게 흘러갈 겁니다. 미국이 이란 원유 90%를 수출하는 카그 아일랜드를 점령하면요 사실상 이란 전쟁은 끝이 나며 중국은 이란과 베네수엘라에서 들어오던 값싼 에너지 공급이 차단되면서 전략 비축유가 고갈됩니다. 현재 중국 내 주유소에서 기름을 못 구하고 있습니다. 중국 내 식량 가격, 생필품 가격, 석유 화학 제품 가격이 폭등하는데 경제는 박살나고 있고 기업은 줄부도 나고 있고 국민들은 굶어 죽고 있습니다. 이제 페인트가 생산이 안 되면 중국의 상선 해군 함정 수리가 불가능하겠죠. 페인트 안 바르면 한 달도 안 돼가 시뻘겋게 녹이 핍니다. 그러니까 이제 중국 해군도 끝났다는 이야기입니다. 400척이 함정이 400척이 있어도 다 고철일로 바뀐다. 왜냐면 지금 선박 엔진 연료유가 공급이 안 되면요 배를 도크에서 뺄 수가 없지. 배를 다 만들었다 하더라도 배가 나와야지 그 도크에다가 미군 중국군 해군 함정 집어넣어가 수리를 할 거 아닙니까? 그 페인트가 없으면 수리가 끝납니까? 안 끝나지. 그러니까 이제 중국의 조선소도 다 망한다. 자, 미국의 대표적인 좌파 매체 CNN에서 여론조사를 했는데 마가 진영에서 트럼프 대통령 지지율이 100%가 나옵니다. 마가가 아닌 일반 국민들한테 여론조사를 하니까 공화당 지지율이 66%, 반대가 31%, 뭐 이렇게 나옵니다. 베네수엘라 마두로가 잡혀오고 이란 중국산 부정선거 서버를 미국이 탈취해오자 전통적으로 민주당 텃밭에서 공화당 후보가 압승하는 뭐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자, BTS 컴백 공연 현장 살펴보는 김민석 국무총리 뭐 이래 가지고 기사도 나오고 사진도 나오는 사진 뭐 김민석이 보면 알아 뭐 김민석 국무총리 응원봉으로 지킨 광화문 광장에서 BTS 컴백 큰 의미. 그러니까 이게 이거를 보면 정부 주도로 BTS 공연을 한 거예요. 민간 업체들이 자기들이 하겠다 한 게 아니고 정부에서 코스피 붕괴, 환율 폭등, 경제 붕괴로 집권 1년차도 안 된 상태에서 탄핵 이야기, 레임덕 이야기가 나오자 김민석이가 또 트럼프 만나가지고 이재명이를 조기에 대북제재 위반으로 제거하고 나면은 지가 대통령 하겠다고 뭐 빅딜 했다는 그런 이야기가 좀 돌고 있는 와중에 김민석이가 앞장서가지고 BTS 광화문 공연을 통해가지고 지옥의 불구덩이에서 지옥문을 열고 사탄이 나오는 그런 의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김민석이도 옷도 이거 시커먼 거 입고 다니잖아. 보통 공무원들이 시꺼먼색에 뭐 흰색 와이셔츠 입고 다니고 하는데 이거 뭐 저승사자도 아니고 시꺼먼 거 입고 다니는데 그 26만 명을 불러가지고 이거 제가 했습니다 해가지고 그 김민석 대통령 후보 뭐 좀 그런 좀 이 퍼포먼스를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4만 명 같다 4만 명. 정부는 광화문 BTS 복귀 공연을 보러 온다면서 26만 명이 올 거라고 설레발을 쳤지만 실제 참석자는 4만 명인데 그 중에 15,000명은 경찰, 소방관, 공무원 등이고 실제 관람객은 25,000명 가량이었습니다. 25,000명을 위해 가지고 서울 한복판 도심을 33시간 동안 비상계엄에 준할 정도로 몸수색, 가방수색, 골목
봉쇄, 장사를 방해했죠. 그 장갑차에 드론까지 공연이 됐어요. 특공대 투입하고. 아니 전방에서는 우리 병사들한테 3단봉 주고 경계 근무 서라고 하면서 여기는 특공대를 투입하면 이거 미친놈들 아닙니까 이거. 똥인지 된장인지를 구분 못하는 놈들이지. 아니 일개 가수 공연은 도심에서 장갑차까지 끌고 나오고 경찰 특공대까지 끌고 나오면은 이재명 정권은요 이 정신병자들 집단입니다. 이재명이나 김인석이나 둘 다 정신병자들이라고. 윤석열 대통령 비상계엄보다 더 큰 국민적 불편을 초래했습니다. 비상계엄 할 때 국민적 그 불편을 뭐 초래한 게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잖아. 근데 지금 얘들이 어떤 식으로 했냐면요. BTS 계엄령 때도 볼 수 없었던 장갑차 드론 특공대까지 투입해 인근 결혼식 하객의 가방까지 뒤지는 과잉 경호를 펼쳐 CNN, BBC, 로이터 등 주요 외신들이 전부 자빨 매체죠. 이 외국의 자빨 매체들이 정치가 문화를 침해했다면서 자유가 보이지 않는다 등 아주 가혹하게 쌍욕을 박았습니다. 그러다가 마약 탐지기원회 가방 검사까지 국가 행사도 아닌데 일반 가수 공연에 국가 행사급 의전을 했는데 정작 CNN, 로이터, BBC 등 주요 외신은 정치가 문화를 침해했다고 비판을 했고 사람들은 지금 야 왜 개인 엔터테인먼트 기업의 돈벌이 공연을 위해서 군경, 소방관 등 1만 5천 명이 동원되어야 하면 그러면 이거는 이 사람들 급여는 전부 다 국민 혈세로 나가는데 아니 도대체 뭘 하냐. 그래 일반 국민들이 왜 불신검문 당하고 가방까지 수색당하고 몸수색 당해야 되냐 하고 난리가 났습니다. 지금 공연 기획을 영국 사람이 맡았는데요. 시꺼먼 저승사자 컨셉으로 시꺼먼색이 아니면 시뻘건색을 주로 사용해가지고 지옥의 문이 열리면서 저승사자 귀신들이 튀어나오는 듯한 인상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서울 남산타워도 조명도 시뻘겋게 바꾸고 한강의 구조물의 조명도 시뻘겋게 바꿔가지고 온 도시 전체를 피칠갑한 것 같은 그런 분위기를 조성을 했습니다. 이 보세요. 이게 지옥의 불구덩이로 서울을 지옥의 불구덩이로 만들겠다는 건지 서울에 완전히 뭐 사고가 나가지고 피칠갑하라는 건지 그거는 모르겠는데 남산타워도 시뻘겋게 바꾸고 한강의 구조물도 시뻘겋게 바꾸고 이게 뭐하는 짓인가 모르겠어요. 지금 BTS 공연 차출 관경 소방 1만 명 안전 공백은 어떻게 메우나. 아니 요 딸랑 저기 2만 5천 명 왔는데 이거 하려고 지금 1만 5천 명을 투입했다는 겁니다. 대전에서 20일 발생한 화재로 74명의 사상자가 났는데 21일 BTS 공연을 하면서 서울 한강, 남산타워 등 서울의 주요 상징물을 시뻘건 완전 불나는 것처럼 이렇게 도배했다는 거는요. 이재명이나 김민석이나 더불어민주당이나 이놈들 전부 다 정신병자들 집단이란 겁니다. 안 그래도 불나가지고 지금 사람이 죽어나가고 하는데 이게 뭐하는 짓인가 몰라. 서울 전체를 지옥의 불구덩이로 만들겠다는 의미로 보입니다. 지금 그게 아니면 서울 전체를 뭐 테러가 일어나가지고 피칠갑을 만들겠다는 건지 상당히 불길합니다. 아예 서울 전역에 뭐 대형 화재가 나든지 막 대형 참사가 나가지고 사람들 많이 죽으라고 뭐 그렇게 제사를 지낸 것 같아요. 보니까는 이재명이 하는 짓을 보면요 꼭 정신병자 같고 사이코패스 같아요. 말하고 행동하고 달라. 이거 보시면요 이게 지옥의 문이야. 지옥의 문. 여기 보시면 거대한 문이 있죠. 여기서 뭔가가 시뻘건 안에가 시뻘게. 그런데 이 뭐야 안에가 시뻘건 뭐 이 지옥의 문 속에 저쪽 편은 지옥이고 이쪽 편은 이승인데 시뻘게 불타는 지옥의 불에서 이 시꺼먼 것들 꼭 저승사자인지 뭔지 이거 뭐 사탄 꼭 사탄 마귀 같아요. 마귀가 튀어나오는 이런 퍼포먼스를 한 거예요. 딱 보면은 지옥의 문에서 안에가 시뻘건데 시뻘건 지옥불에서 마귀 사탄들이 뛰어나가지고 막 뜨겁다고 발광하는 것 같고 뒤에 안에 또 이 지옥 문 안에서는 막 조명이 현란하게 바뀌는데 꼭 도깨비 불이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가 나 아우 이 꼭 정신병자들 같아 이거 보면. 1시간 가량 열린 BTS 축제는요 지옥문이 열리고 지옥불에서 사탄이 뛰쳐나오는 그런 모습을 연상케 했습니다. 전형적인 사탄 숭배, 사탄 소환 의식을 행했고요. 행사 총괄 기획을 영국인한테 맡겼는데 우리 고유의 문화 멋하고는 전혀 거리가 먼 사탄 소환 의식을 했다.
리허설 장면을 보면요 전시관도 지나갑니다. 여기 보시면 이건 리허설 장면인데 영상이 올라온 걸 보면요 맨 왼쪽에 눈은 사람 눈이야. 그게 전시안이지 전시안. 그리고 이 가운데 눈하고 오른쪽에 눈은요 이거 파충류 눈입니다. 파충류 눈. 아니 왜 기괴하게 이런 것들을 하냐고. 그러니까 지금 그 이게 reptilian이래 가지고 이 딥스테이트의 주요 지도자들이 reptilian이다. 이게 뭐야 뭐 외계인인데 이 외계인이 파충류야. 파충류인데 이제 사람의 형태로 뭐 산다 뭐 이래 가지고 뭐 그런 reptilian 뭐 찾아보세요. 유튜브에서 뭐 그런 게 나오는데 그 reptilian 눈가리를 갖다 여기다 박아 놓은 겁니다. 영상으로 해 가지고 이거 영국인이 총괄 기획인데 영국이 왜 망하는 줄 아시겠죠? 이 새끼들 맨날 이런 이제 음란 태폐 뭐 소동과 공허라 뭐 사탄 숭배하고 이따위 것들을 하니까 나라가 망하지. 그런데 나라 망하는 나라 애들한테 이 총괄 기획을 맡겨. 아이고야. 공무원들을 이렇게 많이 동원해 놓고 딸랑 1시간 공연을 한다는 것은요 정상적인 공연이 아니라 지옥에서 악마를 소환해서 서울시 대한민국을 사탄한테 바치는 행위를 했다고 밖에는 생각이 안 듭니다. 그 대한민국 이 서울 전체를 피로 물들이게 했다는 그 일루미나티의 악마 의식을 광화문에서 했다고 보는 게 그게 맞을 겁니다. 예. 당초 목표는 이재명 정권에서 전 세계뿐만 아니라 국내 좌파들을 모두 모아가지고 광화문에서 죽음의 구판을 벌이고 그 힘으로 보수를 때려잡으려고 그렇게 기획을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좌파들이 이태원 사고를 하도 우려먹다 보니까 또 그 전날에 대전에서 대형 화재로 사람들 많이 죽고 하니까 겁에 질린 경찰 공무원들이 뭐 이 사람들은 딥스테이트가 아니겠지. 그러니까 재난 문자를 10차례 넘게 때렸습니다. 영어로도 때리고 한글로도 때리고 하니까 겁에 질린 사람들이 야 갔다가 사고 날까봐 안 간 거야. 그리고 넷플릭스로 생중계하니까 집에서 보지. 그러니까 지금 폭망해버린 겁니다. 거기다가 전 세계적인 에너지난으로 항공편이 가격이 폭등하고 하니까 외국에서 또 많이 안 들어왔어요. 그 한국은 경제가 박살났고 대전 화재로 사람이 수십 명이 죽거나 실종됐는데 이거 보고 좋다고 할 수 있는 그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폭망하는 거지. 그리고 이재명이는요 취임식 하고서 국민 임명식을 한다고 광화문에서 흰색 무대와 흰색 옷을 입은 무용수들이 빙글빙글 도는 그 회전 춤판 위에서 춤을 추는 의식을 했는데 이게 야쿠트족의 샤먼 의식과 비슷합니다. 이 보면은 그 무속인들은 이재명이가 자신이 지은 죄를 다른 사람에게 나눠주는 그 뭐 씻긴 굿이라 하나요? 뭐 그런 걸 했다고 비판을 하던데 그 이재명 정권이 왜 광화문에서 이런 씻긴 굿도 하고 BTS 악마 소환 의식을 등을 하냐면은 과거 광화문은 세월호 텐트 등 좌파들의 성지였습니다. 그런데 매주 여기서 예배를 드리는 등 애국 세력의 장소로 이거 뺏겼습니다. 이걸 다시 탈환하기 위해 가지고 저주의 구판을 벌인 거고 악마를 불러와 가지고 이 지역을 다시 탈환하겠다. 그거 소환 의식을 한 겁니다. 이 보시면 과거에는 민노총이 맨날 광화문에서 집회를 했죠. 근데 지금 광화문에서 그 민노총이 집회하는 장소가 어디냐면은 서울 청계광장에서 한국프레스센터로 가는 그 길 앞에 보면은 서울 파이낸스 빌딩이 있어요. 청계광장 바로 옆에 동아일보 그 건너편에 그러니까 그 코리아나 호텔 그 길 건너편이죠. 거기 보면은 이제 서울 파이낸스 빌딩이 있는데 거기가 원래는 그 민노총이 집합 장소입니다. 광화문에서 집회할 때 딱 거기서 이렇게 모여 사는데 거기서 지금 뭘 하냐면은 여러분이 돈 주고 사시는 사진으로 보는 6.25 한국전쟁 이 사진 기념 사진전을 거기서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 집회를 계속 내고 하니까는 지금 민노총이 지금 못 들어오는 거야 광화문으로. 그래 근데 저거 집회를 하려고 하면 저 돈이 엄청 깨지거든요. 저기 계속 비를 맞고 하니까 24시간이 있으니까 이게 액자가 자꾸 손상이 돼요. 그리고 사람이 한 명 지켜야 돼. 그러니까 저기 경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저기 이왕이면 이 책을 좀 많이 사주십시오. 그 010-2609로 2609-2023으로 입금하시고 주소와 성명을 문자로 보내주십시오. 그 저거를 유지하기 위해 가지고요. 저기가 돈이 떨어지면은 철수를 해야 돼. 철수하면 민노총이 들어오니까
저거를 유지하기 위해 가지고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그런 후원금 가지고 대북 방송도 하지만은 대북 방송하고 이게 남는 돈은 저 6.25 사진첩 제가 사가지고 그 우파 청년 대학생들 그 활동하시는 분들 그런 학생들한테 한 권씩 그냥 선물로 저희가 나눠주고 있습니다. 제가 방송에서 이야기는 안 했는데 그리고 저 책을 몇백 권을 저기 미국의 백악관 국방부 뭐 CIA 이런 데다가 그 관리들한테 이게 집어넣어 가지고 책을 나눠줬습니다. 저희가 미국에 저기 몇백 권 보내가지고 그때 책 나눠주고 지금 남은 게 지금 저 남아서 저희가 팔고 있는데 어쨌든 간에 뭐 저기를 저희가 지금 지키기 위해 가지고 뭐 지금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왕이면 책을 좀 사주시면 감사하겠고 여기 보시면 3.1절, 8.15 광복절 등의 태극기 애국 시민들이 모이면 광화문에서 남대문, 종로 3가 서대문역까지 발 디딜 틈이 없이 이렇게 꽉 찹니다. 그러니까 세력 과시 싸움에서 좌파들이 지금 태극기 애국 시민들한테 지금 밀리는 겁니다. 일단 머리에 든 것도 없고요. 그러니까 마이크를 잡아도 할 이야기가 없고 뭐 이상한 이야기하고 동성애 자들 끌고 와가지고 뭐 퀴어 축제도 하고 이제 그러는데 그게 지금은 싸그리 다 지금 밀려버린 겁니다. 이제 좌파 행사에 나가면 또 미국 못 가죠. 연예인들이 선동을 못하고 직장인들, 대학생들이 좌파 집회에 일단 안 나가죠. 그 좌파는 무식하거나 정신병자거나 좌절해서 정신이 파탄난 사람들이라고 이 프레임이 계속 이렇게 씌워지니까 이게 먹히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 이제 이번에 BTS 이거 하면서 가방 검사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신변 보호를 위해 가지고 가스총, 전기 충격기 이거는 허가가 필요 없는 물품인데 이런 걸 가지고 다니니까 그 공연 보러 온 관객도 아니고 그 지나가는데 잡아놓고 인근 변호사 사무실에 방문하는데 잡아놓고 그 가방을 압수수색하고 다 물품을 압류를 한 겁니다. 거기다가 물만 빼고 음식물 다 빼앗았는데 초콜릿도 빼앗은 거예요. 그러면 저혈당인 사람은 뭐 어떡합니까? 공연 안 보고 지나가는 사람들도 싹 다 검열해가 다 뺏은 거예요. 이게 비상계엄이지. 이게 비상계엄. 결혼식 하객들도 이렇게 검색을 하고요. 그리고 라이터도 다 뺏어서 라이터도 담배도 못 피게. 그 맥가이 칼 이런 것도 다 뺐고 맥주 그 옆에 편의점에서 맥주 사오니까 맥주도 다 뺐고 편의점도 못 가게 골목을 다 막아가지고 이번에 식당, 편의점 이런 빵가게 이런 것들 전부 다 26만 명 온다고 하니까 엄청나게 주문을 많이 했는데 그거 몇천만 원씩 주문한 거 다 그냥 망해버린 거 아닙니까? 그리고 골목으로 들어가지도 못하게 다 틀어막고 하니까 골목골목에 다 그게 편의점이 있고 식당이 있고 하는데 못 들어가게 하니까는 다 망해버린 거 아닙니까 이번에. 그 여성들 화장품 그 넣는 파우치도 검사하고 야 이게 비상계엄이지 뭐가 비상계엄입니까? 야 문재인 때는요 국민들한테 이 정치 방역을 해가지고 국민들 통제하고 막 강제로 뭐 그 백신 맞으라고 해가지고 사람들 막 죽게 하고 그렇게 의료 공산주의를 했는데 이번에는 문화 공산주의를 하는 겁니다. 야 뭐 이런 행사한다 해가지고 다 틀어막고 비상계엄 내리고 비상계엄이랑 말은 안 했지만 이게 비상계엄보다 더한 거지. 그리고 이번에 보니까 김구가 희망한 문화의 힘 BTS 광화문에서 현실되다. 그리고 김구 건곤감리 아리랑 뼛속까지 한국돌 증명한 BTS 이 정신병자들이 이렇게 기사를 썼는데 김구는 젊어서 자기와 결혼하려고 했던 여인이 헤어졌어요. 헤어진 지 50년 만에 이제 김구가 1948년 4월 9일날 4월 19일날 38선을 넘어가지고 북한에 갔을 때 다시 만나요. 근데 그 여성은 조선노동당의 그 고위 간부가 되어 있었는데 이제 북한 노동당이죠. 김구가 북한을 떠날 때까지 지극정성으로 수발을 듭니다. 당연히 성접대는 들어가는 거고. 예? 김구는 유엔이 인정한 그 5월 10일 자유총선거를 부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4월 30일 날 김일성이하고 합동으로 연설문을 이렇게 그 발표를 하는데 거기에 보면 한반도에 주둔한 외국 군대는 떠나라고 되어 있는데 그 주한미군 철수하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김구는 대한민국 건국을 반대했고 북한 가가지고 야 북한이 전쟁 준비하고 있다는 거 다 보고 와가지고 이승만 대통령한테 말 한마디도 안 했어요.
그 김구는 또 이승만 대통령을 저기 대한민국 임시정부 있을 때 이승만 대통령을 탄핵시키고 소비에트식 내각 책임제를 바꾸고 거기서 초대 주석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김일성 주석, 모택동 주석 할 때 그 주석이란 말은 공산권에서 주석 하는데 김구 주석 한 거는 그때 주석이 된 거다. 소비에트식 내각 책임제를 바꾸고 나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주한미군 철수 그 외친 김구를 갖다가 지금 BTS 하면서 띄운 거고. 그러니까 이거 정부가 지금 정치 BTS에다가 정치적 코드를 집어넣어가지고 이 장난질 친 겁니다. 대한민국을 갈아엎어버리고 공산주의 국가로 만들겠다고 그 짓을 한 거예요. 그러고 사탄 불러내고 지옥에서 사탄 불러내고 저승사자 불러내고 그 짓을 한 겁니다. 이 정신병자 새끼들이. 그런데 망해버렸어. 왜 망해? 거기가 맨날 예배드리고 하는 장소니까 하나님이 보아서 우리나라 만세 이재명이 거짓말쟁이 되고 폭삭망하고 전 국민이 정신병자라고. 야 지금 대전에 불이 났는데 불이 나가 사람이 죽어가고 있는데 이 뭐하고 있냐 뭐하는 거냐고 온 도시를 뻘겋게 물들이고 그 쌍욕은 쌍욕대로 먹고. 야 경제가 지금 박살났는데 김민석이는 지금 이게 눈이 들어와? 야 저기 호르무즈 가가지고 저기 우리나라 유조선 다 구해와 우리 국민들 구해와 온갖 쌍욕 다 나오고 있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자충수를 둔 겁니다. 거기다가 그 민주평통이요. 아동 강간범도 20년이 지나면 요건을 완화해가지고 그 민주평통 위원이 될 수 있게끔 요건 완화 법안을 통과시켰다고 합니다. 아동 성폭행이 민주화 운동입니까? 예? 예? 이재명 정권은 민주당은 아동 성폭행이 민주화 운동이에요? 예? 그러면 저기 광주 5.18 민주화 운동이라며 그거 민주화 운동 맞습니까? 사람 그렇게 죽이고 뒤에 등 뒤에서 총 쏴가지고 죽이고 저기 아유 정말 이 정신병자 새끼들. 이 지금 이재명과 민주당이 이 사심제를 만들면 사심제. 그러니까 아동 강간범, 아동 음란물 유포 등 혐의로 47년형을 받은 조주빈이가 이재명의 사법개혁이 탁월하다고 지지를 하고 있어요. 그 사기 대출로 국회의원직을 박탈당한 사기꾼 출신 민주당 양문석 의원이 사심제를 이용해가지고 헌법재판소에 가가지고 한 번 더 내가 재판 받겠다 했다가 국민적 저항이 부딪히자 민주당에서 에이 그만하세요. 그러니까 이제 포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재명은 아동 강간범을 위한 대통령이 돼버렸고 사기꾼을 위한 대통령이 돼버렸습니다. 이재명은 말과 행동이 다른 정신병자이자 사이코패스다. 말과 행동이 다르면요 여러분 그 정신병자입니다. 예? 사람은 말하고 행동하고 같아야 돼. 우리 할머니가 뭐라 했냐면 옛날에 밥상머리 앉아 있을 때만 밥 먹을 때마다 임마 말하고 행동이 다르면 그 빨갱이 되는 거야. 맨날 그 이야기 했어요. 말하고 행동이 다르면 빨갱이 된다고. 말하고 행동이 다르면 그게 사기꾼 되는 겁니다. 저 여자 왜 죽였어요 하니까 너무 사랑했어요. 아니 사랑하는데 왜 죽입니까? 그러니까 죽여서 병에 넣어가지고 영원히 내가 내 옆에 두고 보려고 했어요. 너무 사랑해서. 그게 정신병자들의 그 심리 상태입니다. 그게 사랑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말하고 행동하고 다르면 그게 정신병자고 사이코패스입니다. 자, 이재명이가 조폭 연루설 SBS 보고 막 사과하라고 했습니다. 근거 없는 의혹을 제기했다 해가지고 SBS가 사과를 했어요. 그러니까 언론 노조 SBS 본부가 야 이재명 대통령 언론 길들이기 하지 말라 하고 비난하고 미디어 오늘이 쓰고 지금 민원연이가 이재명이를 물어뜯기 시작했어요. 언론의 자유 침해 반발한 노조에 이 대통령 권리엔 의무가 따른다 했는데 자기는 재판 안 받아. 그런데요 이재명이가 이번에 이재명이가 조폭한테 돈 받았다고 했던 장모식이 그 변호사는 그거는 유죄가 나왔어. 그러니까 이재명이가 조폭하고 관계가 없다는 게 아니고 그분이 그렇게 이야기한 거는 조폭하고 관계가 있는 것 같은데 돈을 받았다는 거는 그거는 증거가 입증하기 어렵다 해가지고 그래야 된 거예요. 근데
그 8년 전에 SBS가 이재명이가 조폭하고 연관이 있다고 그것이 알고 싶다 해서 방송한 거는 상당히 연관관계가 있고 의혹을 충분히 제기할 수가 있었다고. 자 보세요. 성남 국제 마피아의 큰 형님으로 통하는 이태호 씨가 성남시장실에서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과 함께 찍은 사진. 조폭이 성남시장 그 자리에 앉아가지고 책상에 다리 쭉 그치고 이래가 사진 찍었다고. 이 조폭하고 관계 없어요? 자, 동아일보 이재명 8년 수행비서 조폭 집단 폭행 사건 관여 전과자 2021년 10월 18일 동아일보 용역 업무 뺏는 폭력 현장 가담 혐의 2009년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받아 해당 비서 7월 사표 후 캠퍼스 활동 이재명 측 조폭 연루 주장 사실 아니다. 예? 기사가 일어나는데도 아유 저 조폭하고 상관없다고 그래 말만 하면은 그 조폭하고 상관이 없습니까? 사진이 나오고 기사가 나오는데 자 조선일보 폭력 전과자들 이재명 성남시장 유세 때 등장 2021년 10월 19일 기사. 얘들 보고 전부 다 사과하라고 해야지 안 그렇습니까? 성남시장 후보 이재명 폭력배가 수행 이재명 경호 요원 선거 도와주기는 했다. 2021년 10월 18일 이재명이가 경호 요원요 선거 때 도와주긴 했어요. 근데 걔가 폭력배 하고 인정했네. 또 동아일보 성남 조폭 폭행 사건 연루된 이재명 측근 고위공무원 문턱서 철회 2025년 8월 8일 이 대통령 성남시장 시절부터 수행비서 조폭이 비서를 했다는 거예요. 성남시장 시절부터 총리실 비서관직 발표 당일 사의 표명. 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변호사로 활동하던 2006년 6월 경호경비연합회 행사에 참석한 모습 이 후보 앞쪽에 주먹계 원로인 조일환 씨가 보인다. 그러니까 조카 변호 사과한 이재명 1년 뒤 다른 사례도 심신미약으로 변호. 이게 뭐냐면요. 중앙일보 기사인데 이재명 후보가 사과한 사건은 조카 A씨가 저지른 모녀살인 사건이다. 법원 판결문에 따르면 2006년 5월 A씨는 헤어진 여자친구가 살던 집을 찾아가 헤어진 여자친구와 그 어머니를 흉기로 각각 19번, 18번 찔러 살해했다. 당시 아버지만 창문 밖으로 뛰어내려 전치 12주 중상을 입고 목숨을 건졌다. A씨는 사귀던 중 몇몇 이유로 이별을 통보하자 협박 이메일을 보내는 등 집착에 빠져 있다가 반년 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A씨 변호인은 범행 당시 충동 조절 능력의 저하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변론하며 감형을 시도했다. 당시 1심, 2심 변호를 맡은 것은 외삼촌인 이재명 후보다. A씨 측은 치료감호소장이 작성한 정신감정서 결과도 법원에 제출했다. 1심 재판부는 A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무기징역을 선고했고 2심, 3심 다 무기징역 나왔습니다. 이런 살인마를 갖다가 변호를 했다고 자기 조카라고 이재명이가. 거기다가 또 지금 누구하고 싸우냐면 전한길 쌤하고 싸워요. 최성 공작관이 3월 18일 전한길 뉴스에 나와가지고 미국의 공작관들에게 들었다면서 이재명이가 싱가포르 등 동남아를 방문했을 때 160조 원과 군사 기밀을 중국에 넘기고 망명의사를 타진했다고 하자. 그러니까 이재명이가 화들짝 놀래가지고 여기 SNS 글을 써가지고 엄중하게 단죄해야 할 일입니다 하고 이렇게 싸운 거예요. 근데 지금 정작 이재명이는 문재인이가 국가 기밀에 담긴 USB를 김정은에게 넘긴 사건에 대해서 지금 고발장이 접수됐는데 전혀 수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지금 이재명이가 지금 이 단죄하라고 직접 수사 지시를 한 것은 위법이고 탄핵 사유입니다. 그리고 지금 국민의힘은 전한길 대표 구해줄 생각도 없고, 그러니까 지금 이재명이가 나는 조폭하고 상관이 없다고 이야기했는데 조폭하고 상관이 있는 기사가 쭉 나오죠. 그러면 나는 그 싱가포르에다가 160조 넘긴 적, 중국에다가 싱가포르에서 중국에다가 160조를 넘긴 적이 없다고 888 뛰는데 그게 진실인지 거짓말인지 어떻게 합니까? 얘 입만 열면 거짓말을 하는데. 아니 그러면 자기는 재판 받아야지. 재판 왜 안 받는데? 책임이 따른다며 권리에는. 자, 코스피 붕괴, 환율 폭등, 내수 경제가 마비되었는데 이재명은 언론들하고 싸우면서 자기가 조폭이 아니라고, 조폭하고 연관이 없다고 주장을 하는데
그런데 지금 조폭하고 연관이 있는 기사가 막 나오잖아요. 근데 지금 자기가 중국의 160조 원가 군사 기밀을 안 넘겼다고 주장을 하는데, 음? 그 어떻게 믿으라고? 조폭하고 연관이 없다고 했는데 조폭하고 연관된 기사들 줄줄이 나오잖아 지금. 그러니까 지금 전한길 대표가 김어준이 수사받으면 나도 수사받는다. 김어준이를 구속시키면 나도 하겠다. 그래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김어준이가 공서거래 취소 의혹을 김어준 방송에서 이 폭로를 했는데, 김어준이 빼고 그 폭로를 한 기자만 민주당이 고발했어요. 김어준이는 뺀 거지. 그러면은 전한길 대표도 똑같은 논리라면 김어준이 방송에서 그런 이야기가 폭로가 나왔기 때문에 김어준이 뺐는데, 그러면은 민주당에서 전한길 방송에서 최수영 작가는 이야기한 거지 전한길 대표가 이야기한 게 아니에요. 그러면 전한길도 빼야지. 그러니까 지금 언론 탄압하고 있는 거고, 부정선거 이야기하니까 그거를 지금 탄압하기 위해 가지고 이 전한길 대표를 공격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전한길 대표가 이 다윗처럼 골리앗과 잘 싸우는 지금 지도자감입니다. 지금 뒤에 미국이 버티고 있는 최수영 작가는 민주당하고 이재명이가 못 건드리니까 이 전한길 대표만 건드리는데, 전한길 대표가 이게 실수를 한 게 뭐냐면은 한미동맹당 미국에 갔다 와가지고 자기들, 그러니까 미국의 그 유명한 사람들, 재야 인사들, 미국 정부 사람 많이 만났다고 했는데, 그 방송에서 최수영 작가는 한미동맹당 창당을 제안하자 거절을 했습니다. 그리고 국민의힘에 남아 있겠다고 했고, 그러니까 천조국 파랭이가 전한길 대표 손절한다 이렇게 이야기했고, 그리고 이제 전한길 대표가 한미동맹당 창당 안 하고 국민의힘에 남아 있겠다고 그 이야기를 하자마자 미국의 진 커밍스, 뭐 우리 저 고든창 변호사 이런 분들이 야 국민의힘 깨고 새로운 정당을 만들어야 된다 뭐 이런 방송 이런 메시지를 계속 던졌어요. 그러니까 전한길 대표 뒤에 미국이 카바를 쳐주고 있지 않다는 것이 드러난 겁니다. 미국하고 전한길하고 아무 상관없다. 그러니까 지금 전한길 대표만 집중 공격하는 겁니다. 그 전한길 대표가 지금 그 한미 동맹당을 만들어 가지고요, 그 지금 언론 탄압받고 있는 사람들 전부 다 규합을 해가지고 미국하고 손잡고 그 사람들을 보호를 해줘야 됩니다. 그 자기 혼자 이게 언론 해가지고 될 게 아니고 당을 만들고 언론 탄압을 받고 있는 수없이 많은 애국 인사들을 국민의힘이 보호를 안 해주잖아요. 그러니까 전한길 대표가 보호를 해줘야 된다고. 그러고 미국의 공화당하고 MOU도 체결하고, 그러면 어떻게 건드리냐고. 못 건드리지. 장동혁 대표가 부정선거 토론회 다음날 부정선거 토론을 보고서 부정선거 TF를 만든다고 했으나 그 뒤로 아무런 조치가 없습니다. 선거감시 TF 언제 만들지도 모르고 투표함, CCTV 봉인지, 인쇄날인, 전자개표기, 선거인 명부, 본인 확인기, 현안이 산더미 같은데 결국 뭉개면서 덮고 넘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한길 대표가 한미동맹당을 만들고 전국을 상대로 강연회를 하고 다니면 청년들이 한미동맹당으로 몰려들게 되고, 국민의힘에서 당원들이 탈당해가지고 한미동맹당으로 몰려들면은 미국에서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을 깨고서 청소하기가 편해지는 겁니다. 지금 국민의힘 공천은요, 윤석열 대통령 지우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기 이진숙 대구시장 후보 1등이었는데 갑자기 알 수 없는 이유로 날아갔잖아요. 뭐다? 윤석열 지우기 하는 거야. 거기서 청년 최고위원이라고 이게 된 놈이 윤석열 지우자 뭐 이따위 소리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윤석열 대통령 지우기 하는 정당에서 윤석열 대통령 지키겠다고 하는 전한길 대표가 국민의힘에 남아 있으면요, 우스운꼴이 됩니다. 언론 탄압을 받는 국민들이 한둘이 아니기 때문에 한미동맹당을 만들고 미국 공화당과 MOU 체결하고 강력하게 야당 차원에서 언론 투쟁을 하면요, 법적으로 못 건드리게 됩니다. 자, 지금 보시면은 한국의 총 부채가 6,500조입니다. GDP 2.5배, 정부 부채 역대 최고, 코스피 5,400선 붕괴, 원달러 환율 장중 1,510원 돌파, 금융위기 이후 최고. 이재명이가 호르무즈에 군함 파견 안 하면요, 원유가 안 들어오고 코스피가 붕괴되고 2,500만 명 개미 투자자들이 강제 청산당하고 알거지 됩니다.
이재명이 때려 죽이자는 목소리가 나올 거고 파기환 성심 유죄가 나오겠죠. 이재명이가 호르무즈에 군함을 파견하면은 북한과 중국에서 이재명이 때려 죽인다고 이제 하겠죠. 그러니까 이재명이는 어차피 뭐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망하는 그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4월 달이 되면은 그 북한도 거의 끝나가고 중국도 끝나가고 이란도 끝나가고 하기 때문에 미국에서 특수부대 보내가지고 이재명이 자고 있는데 마두로처럼 잡아갈 수도 있다는 겁니다. 예. 충분히 그럴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른다. 청명한식에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내가 요즘에 꿈을 꾸니까는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청명한식에 이재명이를 뭐 저기 자고 있는데 바로 납치해가지고 그냥 하늘로 그냥 올라가는 뭐 그런 꿈을 제가 요즘에 자주 꾸는데 무슨 일이 벌어질지 어떻게 모른다. 어쩔 줄은 모른다. 예.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재명이만 없어지고 나면요 다시 윤석열 대통령이 복귀하면은 미국 원유 왕창 사오고 미국하고 한미동맹 강화되고 하면은 한국은 지금 전 세계 무기 시장에 한국의 무기가 다 깔리고 원전이 다 깔리고 하기 때문에 한국은 지금 돈이 지금 몇 천조가 지금 들어와야 되는데 이재명이 저 새끼 때문에 지금 돈이 안 들어오고 우리 자녀들이 저기 저 일자리가 없는 겁니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 복귀하고 나면은 그러면은 북한 흡수 통일 저 재개발해야 되고 그것만 해도 우리 30년 동안 일자리가 넘친다고 북한 재개발만 해도 자 거의 다 끝나갑니다. 여러분 이재명이만 조금 제거하고 나면은 다시 한국이 밑바닥을 찍고 올라갑니다. 예. 자 반중 매체인 글로벌 디펜스 뉴스는 지난 7년 동안 광고비가 10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자발적 구독료를 좀 보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방송은 여기까지 끝났습니다. 요거는 디크린 에너지 광고인데요. 뭐 보실 분 보시고 안 보실 분 안 보셔도 되는데 요거 만성피로 기진맥진에 정말 좋습니다. 제가 작년에 봄에 1월달이지 1, 2, 3 뭐 9점 겨울이지 그때 춥고 배고프고 만성피로에 감기 몸살에 과로해가지고 죽을 뻔했는데요. 김용식 박사님이 한약학 박사신데 한 30년 하셨습니다. 이거 먹어보라고 줬는데 디크린 에너지가 뭐냐면 26가지 천연 물질로 되어 있습니다. 이 한약재를 이렇게 저렇게 투명하게 이제 증류를 해가지고 저렇게 투명하게 만들어내 따면은 한약 향이 나요. 쌉싸리하게 맛이 나는데 저거를 먹으면 몸이 따뜻해지고 나른해지고 하면서 그냥 엄청나게 잠을 잡니다. 한 열 몇 시간 잔 것 같은데 일어나면 뭐 새벽 2시나 3시 되면 일어나는데 그러면서 만성피로가 확 풀리는 겁니다. 우리 어르신들 이거 꼭 드시면 좋고요. 디크린 에너지 1.2리터, 1.8리터 4병들이 한 박스도 있고 한 병짜리도 있고 하니까요. 05-632-2358번으로 주문하시면 되고요. 글로벌 디펜스 뉴스에서 보고 왔다고 하면은 요 1.8리터 4병들이 한 박스를 사시면은 이맑은 오향 저게 10몇만 원이면 13만 원인가 하는데 저거는 허브인데요. 저거 마시면 속이 뻥 뚫리고 내려갑니다. 꽉 막힌 게 확 내려가고 저 엄청 좋습니다. 저것도 5병들이를 그냥 무료로 준다고 합니다. 05-632-2358번으로 해가지고 꼭 사가지고 드십시오. 그 어차피 지금 북한 열리고 이제 만주 열리고 하면은 여러분 건강하셔야 됩니다. 어차피 죽을 때 뭐 돈 가지고 가는 거 아니니까 이거 한 병도 있으니까요. 한 병이라도 꼭 사가지고 드시기 바랍니다. 자 이거는요 1999년 창간된 의학 전문 월간지 MD저널에 소개가 됐는데 MD저널은 현직 의사들이 집필집 및 편집위원으로 참여하고 독자층이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등 전문가들입니다. 여기다가 헛소리를 쓰면 큰일 나겠죠. 근데 MD 특집 전세계 최초로 향기를 마시다 해가지고 영어로 이렇게 돼 있고 한글로 쭉 돼 있는데 이 해당 기사는 제가 하단에 걸어 놓겠습니다. 한 병도 있으니까요. 요 한 병이라도 사가지고 드십시오. 드시면은 만성피로가 확 풀립니다. 이게 드셔보시면 압니다. 이거 재구매가 그렇게 많이 들어온다고 하는데 제가 왜 자꾸 드시라고 하냐면 지금 오래 사셔야 돼. 왜냐하면 저 자빨들 저거 한 100에서 200만 명 북한 노동교회사에 집어넣는다고 하거든요. 그러면 한국에 나만의 일자리가 엄청나게 생긴다. 우리 청년들 엄청나게 일자리 많이 생기고 우리 중장년 어르신들도 관속에 들어가기 전까지 일을 해야 돼. 죽지도 못해. 지금 일자리가 너무 많아가지고 그러니까 저거 드시고 좀에만 좀 버텨 주십시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입니다.